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패시브 본드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뮤니제이션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요번 동영상에서 16.4에서 이제 액티브 본드 매니지먼트 부분까지 이제 오히려 끝까지 다 살펴보면 이뮤니제이션에서 했던 말이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 지금 테이블 16.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 16.5번은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 16.4번에서 이자율이 8%인 경우, 그리고 7%, 9%인 경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듀레이션 매칭을 한 거예요. 한 거긴 한데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7%, 8%였다가 7%로 변하게 되면 여기 지금 요 경우에 라이어빌리티보다 에셋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자율이 또 9%로 오른 상황에서도 또 부채보다 요 어떤 자산 측면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듀레이션 매칭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제 채권 시장 이자율이 뭐 7%가 될 때도 이게 동일하게 그리고 9%가 될 때 되더라도 이게 동일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요 테이블 16.5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이뮤니제이션 마지막에서 여기 테이블 16.10번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점점점 선이 있고 파란색 진한 선이 있죠. 요 점점점, 그러니까 요 점점점 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테이블 16.5와 16.4에서 봤던 8%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고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요 파란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8%에 있으면 이게 점점점 선이나 파란 선이 같아요. 겹치잖아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르게 되면 이 점점점 선하고 파란 선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 16.4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리인베스트먼트, 재투자되는 것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채권 가격이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점점점보다 이 경우에는 지금 파란 선이 지금 여기에도 위에 있고, 여기에도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6.4번, 테이블 16.4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는 7%일 때, 테이블 16.4에서는 이자율이 7%로 내려갈 때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때에는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채권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더 컸어서 요 점점점보다 파란 선이 위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요 구간,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오른 측면에서는 재투자되는 게 오르는 거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선보다 파란 선이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경우에는 요렇게 컨벡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 이자율이 변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예상했던 현금 흐름보다도 지금 이 경우처럼 잉여 현금 흐름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금이 더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경우에는 뭔가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부수적으로 캐시플로 매칭이라고 하는 것과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되게 간단한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캐시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아야 될 게 있어. 부채가 있어. 이제 그러면 그거에 정확하게 현금 흐름이 맞도록 나한테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게 맞추는 게 캐시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을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제 고객이 은행에 가가지고 3년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3년 후에 그 고객한테 돈을 줘야 돼.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이 3년 후에 올 거라는 거에 맞춰서 현금 흐름이 올 수 있게 뭐 3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만기의 채권에 투자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3년짜리 그 3년 적금 만기 됐을 때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투자를 해 두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떤 부채 지급할 거에 대한 현금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맞게 해주는 것이 이 캐시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데디케이션 스트래터지는 이제 이와 같은 캐시플로우 매칭을 멀티 피리어드, 그러니까 뭐 아까 캐시플로우 매칭은 그냥 딱 한 기간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면 데디케이션 스트래터지는 여러 기간에 대해서 캐시플로우 매칭을 하는 것을 그냥 데디케이션 스트래터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이거 두 개가 다 그냥 캐시플로우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캐시플로우 매칭이 쉽지는 않은 게 그렇게 부채가 올 시점과 내가 딱 돈이 오는 시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 딱 시점이 맞는 만기를 가진 채권이 없을 수도 있고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또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캐시플로우 매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넘어와서 16.4번 부분에서 이제 액티브 본드 매니지먼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패시브 본드 매니지먼트 이야기 했던 것처럼 주식의 경우에도 그냥 지수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수를 추종하는 뭐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면 그게 채권에서 패시브 매니지먼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식에서 액티브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냥 심플한 게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액티브 이제 주식 투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채권에서도 이제 뭔가 기회를 발견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자의 어떤 기회를 탐색하는 어떤 투자 방법이 이 액티브 본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1번하고 2번 방법은 이제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 가격의 어떤 불일치 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요 1번하고 2번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스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파생상품 선물 뭐 옵션 스왑에서 말하는 그 스왑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이 영어 단어 스왑이라는 거 자체 뜻이 뭔가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거 substitution swap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은 뭔가 이 채권을 다른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채권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대신 저 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이 substitution swap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뭐 되게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채권이 싼데 지금 저평가돼 있네. 이거 나중에 오르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대신 저거를 사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이 이 substitution swa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intermarket spread swap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 지금 intermarket이라고 했으니까 두 시장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시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는 국채 시장이라는 것과 하나는 회사채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스프레드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두 개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국채의 이자율이 좀 낮고 회사채의 이자율이 좀 높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을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좀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빠졌을 때 요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용 등급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신용 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과 신용 등급이 아주 나쁜 사람에게 이제 부과되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적어. 그런데 경제가 상황이 아주 나빠.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차이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이렇게 스프레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스프레드가 커졌네, 작아졌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은 나 지금 스프레드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굳이 국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이 회사채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요 인터마켓 스프레드 스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주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국채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경제가 좋을 때에는 뭐 굳이 보수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회사채를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Rate Anticipation Swap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고하에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요 Rate Anticipation Swa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예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3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채권의 듀레이션이 1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 듀레이션이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시장 금리가 1% 변한다. 그렇게 하면 채권 가격은 1%에 비례해서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한 1% 정도 변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채권의 듀레이션이 5야. 이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 변해?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듀레이션만큼인 5를 곱해서 이 채권 듀레이션이 5인 채권의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1% 변할 때 채권 가격이 5%만큼 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이 10인 채권이다라고 하면 여기 듀레이션만큼이 곱해져서 시장 이자율이 변한다 하더라도 더 많이 그러니까 10%만큼이나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듀레이션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쓰게 되는 거고 이제 금리가 반대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 최대한 듀레이션을 길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조금 그냥 인투이티브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최대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제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그러한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채권 가격 오를 테니까 최대한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3번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에 근거해서 채권의 투자 전략을 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덜 수익이 나는 채권보다 더 수익이 나는 채권, 그리고 이제 좀 단기보다는 더 장기 인 채권으로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채권으로 그렇게 바꾸는 투자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Pure Yield Pickup Swap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나와 있는 요 텍스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채권 투자를 할 때에 대표적으로 뮤니시펄 본드,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 혹은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잠깐 지나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쿠폰율은 낮더라도 오히려 면세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게 더 낫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투자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금 측면에 있어서 이득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러한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요 텍스 스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라이즌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내가 총 3년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5년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우선 투자 기간을 정하면, 이제 그러한 투자 기간을 정한 후에, 얼마만큼 투자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날지를 예측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채권을 투자를 하는 방법이 요 액티브 본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측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를 예측을 해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 호라이즌 애널리시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까지 해서 16단원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